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개성공단의 주요 공장 부지에서 눈을 퍼내고 길을 만든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차량과 인력이 드나드는 길목마다 제설 작업이 한창인데 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의 자산만큼은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찍힌 개성공단의 모습입니다. 전날 내린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공단 곳곳에서 회색빛의 아스팔트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장 앞 공터와 공단 내 일부 도로 구간은 유독 어두운 색으로 표시돼 주변의 하얀 눈과 대조됩니다. 모두 인위적으로 눈을 치우면서 나타난 흔적입니다. 특히 의복과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밀집한 남쪽 지대에서 눈 아래 아스팔트가 훤히 노출됐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제시콤과 SJGS, 쿠쿠전자, 신원 에벤에셀 등이 입주했던 건물 앞 공터가 맨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변 텃밭이나 다른 건물 공터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는 것으로 미뤄 이들 업체 출입을 원활하게 하려는 제설 작업 흔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로 역시 한국 쪽 출입구와 연결된 공단 내 남쪽 도로는 눈으로 덮여 있지만 각 공장을 연결하는 중앙도로와 개성 시내 방면 출입구로 향하는 도로는 하얀색이 아닌 회색입니다. 역시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제설 작업 결과로 개성공단이 여전히 가동 중임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앞서 BOE는 북한 당국에 의한 개성공단 무단 가동 정황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을 토대로 총 42곳의 건물 앞에 정차한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야간 위성사진을 확인해 개성공단에서 한밤중에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고 전했고, 당시 한국통일부 관계자도 공단 내 차량과 인원의 출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야간 점등 상황도 확인된다며 BOE의 보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지목한 한국의 자산만큼은 계속해서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지만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러시아와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거래를 비판하며 책임 추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리시 의원은 15일 BOA의 관련 질의에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사용하면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우리의 적들이 법치나 무고한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에 그들의 잔악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4일과 9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공개했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11일 북한 탄도미사일의 러시아 이전과 실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지난 1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불법적인 발사를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CVID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 위반은 영내 파트너들과 국제 안보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핵과 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했으며 국제사회는 전 세계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핵 공격을 막기 위해 단호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 하원 의원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획득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당국자가 핵무기 관련 협력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스카페리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 아프가니스탄 관련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탈레반 당국자들이 핵무기를 획득하려 북한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탈레반 당국자의 방북 정보를 제시하면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토마스 웨스트 국무부 아프가니스탄 특별대표에게 해당 정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Can you talk to me in the remaining time about the security chief of Kandahar and the Taliban intelligence for foreign service, or whatever they call him, his last name? There's 3 last names here, I guess. Abdul Rashid Munib. Anything you know about him traveling to North Korea in pursuit of nuclear weapons technology and cooperation? 웨스트 특별대표는 해당 탈레반 정부 관계의 방북에 대해 듣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페리 의원은 공개된 정보를 통해 이미 널리 보도된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뒤 비공개 브리핑에서 다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페리 의원의 이번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 조치를 비판하면서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간을 다시 장악한 탈레반이 제기하는 군사적 위험을 경고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탈레반과 북한 간 핵무기 관련 협력 움직임에 대해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거나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양측 간 군사협력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또 다른 테러 단체인 탈레반과 북한 간 무기협력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됩니다. 페리 의원실은 해당 정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묻는 VOA의 논평 요청에 16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는 백악관과 국무부에도 페리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진위 확인을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과 북한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과거에도 미국 의회에서 한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제임스 코머 공화당 간사 등은 지난 2021년 8월 탈레반이 확보한 미국산 무기를 북한과 같은 적국에 판매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하일 샤인 탈레반 당시 대변인은 당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프간에 남겨진 미군 무기를 북한에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이 대북 제재 관련 최대 벌금 액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외자산 통제실은 최근 연방관보 고시를 통해 국제 긴급경제권한법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최대 벌금 액수를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벌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35만 6,579달러였던 대북 제재 위반 벌금은 최대 36만 8,136달러로 올랐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은 매년 물가 상승을 고려해 제재 위반 관련 벌금 액수를 조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등 전 세계의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재활을 돕는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서울 사무소는 16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공고를 게시하고 직접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단체당 연간 3만에서 1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문 피해자와 가족의 재활 프로그램을 돕는 목적으로 40년 전 조성된 이 기금은 매년 육체와 심리치료, 복지, 법적 지원을 하는 민간 단체들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가 유엔 인권기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고문 피해를 겪은 탈북민들에게 집단 상담과 힐링 캠프 주최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10여 년간 이 기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기금 공고에 대해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6일 VOA에 큰 규모의 기금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북한 고문 피해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유엔이 더 많은 북한 인권단체에 기금 신청을 권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